이 시간에는요, 셀 서식 중에서도 표시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은 말 그대로 표시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뭐가? 데이터가 이렇게 화면에 딱 보이는데 이 보이는 데이터를 어떤 모양으로 보여줄 것이냐. 이게 표시 형식이에요. 왜 그래야 되죠? 사람들이 그 데이터의 의미를 보다 빠르게 인지하기 위해서죠. 자, 일단 봅시다. 보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저의 엑셀을 열었어요. 그러면 홈 탭에 글꼴 그룹, 맞춤 그룹, 그리고 그 옆에 표시 형식 그룹이 존재해요. 바로 얘가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엑셀의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계산 작업을 위해서 또는 분석을 위해서 또는 요약을 위해서 그 데이터는 숫자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죠. 또 그 데이터는 날짜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또 그 데이터는 소수점이 들어간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성격에 맞는 형식을 지정해 줌으로써 시각적으로 그 데이터가 뭐다라는 걸 빨리 우리가 감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표시 형식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직접 제가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 뒤에 2번지에 숫자를 써요. 딴다다단. 또 한번 써볼게요. 딴다단단단다단단단. 여러분도 써요. 자, 얼마예요 이거? 9,600입니까? 아니면은 960입니까? 아니면 9억입니까? 빨리 안 들어오죠? 눈에 빨리 안 들어와요. 몇 번 눈을 깜빡깜빡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표시 형식에서 쉼표를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빠르게 324만 4천이네. 얘는 9,655만 6천이다. 이렇게 빠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시 형식의 역할. 됐죠? 이해됐어요. 그래요.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요 데이터 말고 이런 데이터도 있단 말이에요. 요 옆에 제가 시간을 써볼게요. 시간이요? 네. 시간을 쓸 때는 이렇게 24시간제 18시 15분. 시와 분 사이에 콜론만 쓰면 돼요. 엔터 꽝. 이렇게. 그 다음에 22시 33분. 어때요? 이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클릭하면은 사용자 여기 수식 표시줄에 6시 15분 PM 이렇게 표시가 돼요. PM은 뭐예요? 똑똑한데 18시 입력했더니 저녁 6시 15분 이렇게 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지를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얘가 제대로 시간 데이터로 인식을 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를 또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2월 연도부터 쓸게요. 2020 12월 연과 월 사이에 빼기 월과 일 사이에 빼기 20 썼어요? 엔터 꽝. 어때요? 날짜로 인식이 된 거예요. 정말요?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번에는 연도 빼고 월과 일만 써볼게요. 12월 20일. 엔터 꽝 하니까 어때요? 12월 20일 월하고 일 한글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클릭해보니까 어때요? 2020년 12월 20일로 정말 인식되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화면에만 우리가 이
데이터를 바라볼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얘의 민낯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얘도 이런 모습이고요. 이해되죠? 이거예요. 이게 표시 형식이에요. 예. 자,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죠. 여기 날짜 데이터 보이죠? 요거 지워볼래요? 날짜 데이터 지웠어요. 지운 다음에 여러분 숫자를 아무거나 써보세요. 엔터 꽝. 이렇게 돼요. 또 이렇게 떠요. 이거를 여러분 엑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막 어마무시한 혼란을 느껴요. 전 정말 봤어요. 자꾸 이렇게 써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엑셀을 막 종료를 해요. 그걸 다시 열어요. 이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 데이터 지웠는데 이렇게 딜리트하고 제가 숫자를 3456 이렇게 썼을 뿐인데 자꾸 날짜가 나와요. 이렇게. 이거 뭐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엑셀에서 딜리트를 눌렀다는 거는 이 셀의 뭡니까? 이 셀의 내용을 제거를 했다는 것 뿐이지 엑셀에 제가 보여지는 내용 바로 서식이라 그랬죠. 이 셀에 서식이 지워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썼음에도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거는 이 밑에는 또 괜찮아요. 괜찮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예, 바로 제가 딜리트를 눌렀다면은 데이터가 지워진 거지 서식이 지워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서식을 제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형식을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는 형식을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이 입력한 데이터들이 엉뚱하게 답이 나오는 거는 자, 범위 잡으세요. 잡고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봅니다. 여기서는 해결 잘 안 되죠. 컨트롤 1 이렇게 눌러서 표시 형식 보이세요? 예, 바로 얘네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표시할 데이터 날짜 아니죠? 뭐예요? 나는 숫자가 되기를 원해.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그리고요. 숫자로 표시를 하고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었으면 좋겠어.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어때요? 해결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엑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니까 좀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좀 입력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 금액이 있더라. 돈이에요. 금액 딴딴딴딴딴 입력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써요. 두 개만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이게 돈입니다. 그러면 자, 두 개 데이터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해도 되는데 제가 직접 컨트롤 키하고 1 눌러서 보여드리죠. 자, 범주 카테고리에 보면은 돈과 관련해서는 통화와 회계 이 두 개를 많이 써요. 통화는 통화 표시 기호, 원화 표시 나오죠. 여러분이 딴 거 달러를 쓴다면 달러를 고르면 돼요. 됐죠? 원화 표시 골랐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시면은 이게 바로 통화 형식이에요. 통화로 바뀌었죠. 그러네.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1. 자, 이번에는 통화 바로 아래 회계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딱 보니까 어때요? 통화랑 똑같은데? 그죠? 똑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좀 달라요. 확인. 어때요? 얘는 모양이 좀 정렬된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화 표시 기호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어요. 이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어떻습니까?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딱딱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모양을 좀 더 중시 여긴다면 회계 형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통화는 그냥 통화 표시가 앞에 그냥 붙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네. 그거를 먼저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자,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옆에 숫자를, 뭐, 예를 들어, 432.15. 그 다음에 567.12, 뭐, 47. 그 다음에 12.5. 뭐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또 11.1 이렇게 썼어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좀 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어때요? 어떤 건 소수점 4자리, 2자리, 1자리 막 복잡하죠. 자, 이럴 때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보시면은 숫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숫자 만약에 숫자가 많으면 1000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라 이렇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눌러버리면은 소수점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돼요. 정말요? 예. 왜요?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하라고 했으므로. 그럼 만약에 제가 소수 자릿수를 1로 만들어 놓겠다 하면은 한 자리씩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확인? 이렇게요. 이해되죠? 네, 바로 요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소수점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소수점 데이터를 많이 다룬다면은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굳이 메뉴로 안 들어와도 요 2개 메뉴를 또 많이 쓰거든요. 2개 아이콘. 하나는 자릿수를 줄이는 거. 눌러봐요. 정말이네. 그 다음 그 옆에는 늘리는 거.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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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자릿수를 똑같이 맞춰줘요. 2자리로 할까? 예, 이렇게. 한 자리로 할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숫자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백분율과 관련해서는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그 시트 2에서 할게요. 자, 화면 좀 지저분해져서. 자, 데이터가 0.375 그 다음에 0.005 그 다음에 0.122 뭐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들을 백분율로 표시하겠다. 그럼 범위 잡고 백분율 여기 있거든요. 그쵸? 자, 요거 누르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 백분율은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퍼센트 누르면 돼요. 써있죠? 네, 눌러요. 띵. 어때요? 백분율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수점을 키워요, 안 키워요? 예, 무조건 여러분이 백분율로 바꾸면은 소수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럴 때도 역시 똑같아요. 물론 컨트롤 1 눌러서 백분율을 바꿀 때 소수 자릿수를 여기서 미리 지정을 해도 좋아요. 이 메뉴가 편하다면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 여기서 백분율 눌렀다. 소수점이 없네?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럴 경우 좀 전에 배운 대로 자릿수를 늘리면 돼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됐나요? 이게 백분율 바꾸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엑셀에서는요. 여러분이 어떤 계산 작업을 할 때 뭐 여기 뭐 예를 들어 수수료가 있더라 이거예요. 수수료율 뭐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수수료율. 자, 이렇게 해서 수수료율이 예를 들어서 뭐 0.7%다. 그러면 여러분 0.7%를 뭐 굳이 막 소수점으로 써서 바꾸지 마시고 그냥 0.7%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써요. 그래도 계산돼요? 돼요. 예. 이거 엑셀이 알아들어요. 수수료율 0.7%. 예를 들어 뭐 금액이 뭐 2,100만 원이 있다.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거 쉼표. 자, 이거예요. 그럼 이 2,100만 원에 0.7% 계산하겠다. 그러면 보세요. 2,100 곱하기 하고 이거 0.7% 있죠? 계산되는지 보여드리죠? 엔터 꽝.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14만 7천 원인데 이 소수점이 붙어요. 이게 문제가 되나요? 왜요? 자릿수 줄임 띵띵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표시 형식.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와 사뭇 다를 때 표시 형식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백분율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시간 뭐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뭐 16시 5분 그 다음에 21시 23분 초는 쓰지 않을게요. 머리 아프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쓸까? 네, 뭐 4시 5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날짜도 쓸게요. 뭐 예를 들어 12월 21일 12월 30 뭐 이렇게 썼어요. 두 개만 쓸게요. 자, 그러면 시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게 없다. 컨트롤 1 눌러서 자, 시간 이렇게 가요. 시간 갔습니다. 시간에 가면 어때요? 시간과 관련해서 표시 형식,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의 표시 형식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후 이 말이 너무나 좋은데 그럼 이거 고르면 돼요. 확인? 어때요? 정말 잘 나온다. 네, 이거예요. 됐죠? 다른 형식은 없나요? 아까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나는 오전 오후가 AM, PM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데 그럼 여기서 고르시면 되죠. 뭐 AM, PM 나오는 거 요런 거 됐죠? 고르고 확인. 되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제가 지워 볼게요. 굳이 지울 필요도 없죠. 여러분이 미리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미리 형식을 컨트롤 1 이렇게 누른 다음에 나는 시간 데이터가 여기 올 거고 시간은 이렇게 PM 분 단위까지만 표시되는 거. 요 형식으로 나오길 원해. 확인. 골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시간을 입력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시 반이다. 6시 반 30분. 엔터 꽝. 어때요? 그러네. 11시 11분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15시 45분이다. 이렇게. 돼요? 예. 이게 표시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안 되나 봐요? 어떤 거야? 저는 AM, PM이 뒤에 나오는 거 싫어요. 앞에 오게 할 수 없어요? 앞에? 이런 거. 앞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오후, 오전 이거 한국말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왜 AM, PM은 앞에 없어요? 뭐 이런 분 계십니다. 그쵸? 이 메뉴, 이 카테고리에 없다. 없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옷인데 얘는 매장에 다 진열되어 있는 기성복.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나는 옷에 이런 리본이 막 이렇게 있기를 원해. 이런 옷은 디자이너 작품이에요. 디자인해줘야 돼요. 디자인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User Defined. 사용자 지정이라고 불러요. 이건 따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고르는 것만. 됐죠? 그럼 날짜도 여러분 여기 범위를 지정해 보시고 컨트롤 1 눌러보세요. 누르면 어떻습니까? 여기 날짜에 가서 보시면 2012년 3월 14일이라는 데이터가 모델이에요. 이 모델인 경우에
이렇게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이렇게 날짜, 요일 또는 연월일을 심플하게 표시하는 거, 한자로 표시하는 거, 또는 월과 일 표시하는 거, 또는 연과 월만 나오게 하는 거.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 모델에서 여러분이 고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예,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날짜에서 그냥 깔끔하게 한자로 바꿔볼게요. 한자로요? 네, 참고로 날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영어권을 좋아하시면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러네요. 근데 얘는 날짜가 일하고 월 이렇게 나오네요. 연도가 요 뒤에 나오고요. 예, 그래서 1월연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 계속 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용자 지정 배우실 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니까요. 자, 일단 저는 하나 골랐어요. 한자로 이렇게. 어때요? 그래, 나오긴 나오네. 예, 바로 이게 표시 형식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가 뜬금포로 이상한 형식이 나오면 반드시 범위 지정해서 표시 형식에서 원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을 위한 엑셀의 마음이에요. 컨트롤 1.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백분율 쭉 내려가다 보면은 텍스트 밑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를 여러분 활용하시면은 많은 도움을 의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있죠. 우편번호, 데이터, 주민번호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얘가 형식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이거 숫자 한글 있죠. 요것도 많이 쓰여요. 숫자 한글이요? 예. 옛날에 이 숫자 한글 같은 거 요거 제공이 안 될 때는 직접 우리가 사용자 지정해서 막 복잡하게 만들었거든요. 주민번호, 우편번호, 숫자 한글 이런 거 이제 많이 쓰는데, 자, 제가 주민번호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선택하고 확인 눌렀어요. 그럼 제가 주민번호 한번 써볼게요. 060606 그 다음에 345678 자, 썼습니다. 9 이렇게 썼어요. 엔터 꽝 치면은 보세요. 2006년 6월 6일생. 그죠? 남자? 그 다음에 1년번호 456789. 나오죠? 이렇게 주민번호가 나와요. 13자리 입력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만든다는 거로군요.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민번호 입력할 때 빼기 넣기 싫으면 이렇게 쭉 13자리 입력을 다 해요. 다 하고 한꺼번에 범위 잡아서 어떻게? 표시 형식에서 기타에서 주민번호 바꿔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자, 금액을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금액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두 개만 쓸게요. 여러분도 써요. 뭐 제 거 똑같이 따라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키하고 1 눌렀습니다. 눌러서요. 기타에 가서 나 이 금액 한글로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 숫자 한글. 보세요. 2150만원. 보이죠? 확인. 네네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2150만원, 3억 7650만원. 이거 왜 우리가 보통 부동산 주택 거래할 때 보면은 또는 어음 같은 거 이 금액 의변조를 막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 한번 쓰고 가로 열고 한글로 쓰잖아요. 바로 그거. 예, 그럴 때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한글로 그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하는 기능이 기타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이 한번 표시 형식을 쭉 이렇게 훑어보세요. 가볍게. 얘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왜요? 얘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셀 서식의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은 말 그대로 엑셀의 데이터를 날짜면 날짜, 시간이면 시간, 숫자면 숫자,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날짜와 시간 데이터 그리고 기타 문자열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열었어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 C의 3번지쯤에 날짜 데이터, 날짜 이렇게 쓰고요.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를 써요. 저는 2020년 12월 15일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엔터 꽝 하고 날짜 핸들링 합시다. 16일, 17일 이렇게 나오게 해요. 몇 개까지요? 원하는 만큼이요. 이렇게. 됐죠? 이 날짜. 그 다음 또 옆에는 시간도 써봅시다. 오늘의 주인공 시간을 입력을 해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와 분 사이에 콜론만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7시 반 이렇게요. 8시 반 이렇게. 그리고 범위 잡고 아래로 끌어보죠. 이렇게. 됐죠? 저 날짜 시간 입력 끝났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 날짜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날짜 형식을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꿔보겠다 이겁니다. 참고로 범위를 잡고 여기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날짜로 되어 있는데요. 그쵸? 이거를 자세한 날짜, 간단한 날짜 이거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기타로 들어가면 또는 단축키 컨트롤 1 눌러도 됩니다. 자, 날짜 카테고리를 봐도 어때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골라서 쓰면 돼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야 이번 시간 말이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사용자 지정 제가 가봅니다.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거 2012년 3월 14일 이게 마음에 들긴 해. 조금만 70% 마음에 들어. 확인 눌러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날짜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요일을 좀 표시하고 싶은데 요일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1 이게 단축키예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요일이 나와 있는 거 이게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장황하더라 이겁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 형식 직접 입력해 보지 사용자 지정 눌러주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면은 여러분 깜짝 놀라세요. 아니 이런 일이 YYY M월 D1 그 다음 뒤에는 골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 지정을 사용자 지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식 기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날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연도는 좀 전에 보셨듯이 Y 이게 연도예요. year. 그래서 자 보시기 바래요. 얘가 4개를 찍었죠. 왜요? 여기 연도가 4자리 나왔거든요. 그럼 2개 찍으면 2자리만 나옵니까? 당연하죠. 하나 찍으면 하나 나옵니까? 아니요, 2개 나와요. 네. 그러니까 2개, 4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 2자리 표시할래? 그럼 Y 2개. 4개 표시할래? Y 4개. 이게 뭐다? 연도. 그 다음에 날짜에서 월을 빼놓을래요? 빼놓을 수 없겠죠. 월은 뭡니까? month의 initial M.
M이 하나 하면 예, 한 자리. 그래서 뭡니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월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10월 달이면 두 자리인데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두 자리. 지금 12월도 어때요? 두 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M이 뭐다? 예, 월을 나타냅니다. 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제가 M을 자, 여기서 갖고 놀죠, 뭐. 자, 이렇게 클릭하고 M 바로 옆에 클릭하고 M을 하나 더 찍어봐요. 변화가 없어요, 일단은. 그쵸? 이 보기를 보세요. 변화가 없다. 왜? 12는 원래 두 자리였기 때문에. 그럼 M을 하나 더 찍어봐요. 3개? 어때요? DEC에 바로 디셈버에 축약이 된 언어가 표시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4개를 찍을게요. 디셈버. 보이죠? 얘가 M의 개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month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1, 2, 3, 4 모두 4개의 M자까지 구성하여 다양한 월의 효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저는 두 자리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D는 뭘까요? 당연히 day가 되겠죠. day. day는 뭐예요? 1, D.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1은요. 하나를 표시하면은 그냥 만약에 1일이다. 그럼 1. 2일이다. 2 이렇게 표시해요. 근데 만약에 10일, 11일 이런 거 두 자리는 어때요? 그냥 알아서 D 하나를 써도 두 자리가 표시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일도 뭔가 변화무쌍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D 하나를 더 찍어 볼게요. 여기다 클릭하고 D 하나 더 찍으면 15일은 변화가 없죠. 왜? 원래 두 자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3개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TUE? 네, 바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즉, TUE 같은 경우는 뭡니까? 화요일, Tuesday. 축약이로군요. 예. 그 다음 4개를 찍으면 Tuesday. 다 플레임 떠요. 됐죠? 요일로 갑자기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영문 요일로 바뀌어요. D가 3개에 붙어. 오케이? 예. 그러면 우리는 뭐 2개만 찍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저는 한글로 요일을 쓰고 싶은데 요일은 영문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확인 눌러놓고. 요일은 우리가 보통 D로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D가 3개면 뭡니까? 예, 바로 영문 축약 요일. 그죠? 예, 영문 요일이에요. 근데 축약된 모습으로. 그 다음에 4개면 어떻게 돼요? 영문의 요일 풀네임이 떠요. 그죠? 요일 풀네임. 이렇게 뜬다고요. 그러면 한글로 요일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즉 이렇게요. 20년 12월 15일 가로 열고 뭐 화요일 화 이렇게 표시하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건데 그런 경우는 범위를 잡고 컨트롤 1. 자, 일단 우리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지워요. 깨끗하게 지워요. 왜? 우리는 표기법을 알거든요. 자, 우선 연도 두 자리 표기할래요? 어떻게 쓰면 돼요? YY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할래요? 좋아요, 빼기. 월은요? month라면서요. 예, months. 그럼 뭐예요? MM. 또는 나는 영문을 좋아해. 그럼 M 3개 찍어요. 좋아요. 난 2개. 빼기. 그 다음에 1은 뭐예요? DD. 그 다음 가로 열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한글 요일을 표시하고 싶어. 한글 요일을 표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리죠. 여러분 이 D 대신에 A를 쓰면은 편의상 약속이 돼 있어요. A를 찍으면은
이 A는 원래 없는 코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엑셀에 맞게끔 이 A는 요일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A가 하나여도 변함이 없고요. 두 개여도 변함이 없어요. 왜? 이때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DDD, D 3개일 때 그 효과와 똑같은 게 A 3개. 어때요? 네, 화가 나왔다. 그죠? 바로 이게 DDD 이거랑 AAA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A 4개면 플레임? 오케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억하세요. A 3개 찍으면 돼.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스타일일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하고 확인. 깔끔하다. 예,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요일, 이거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궁금한데요? 뭐 이런 질문 또 하십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범위 잡으세요. 컨트롤 1. 자, 요일만 스페셜 갑니다. 다 지워요. 자, 여러분 요일만 표시하고 싶어요. 12월 15일. 너무했나? 그러면 월하고 일. DD 이렇게. DD 이렇게. 가로 열고 자, 여러분이 요일을 표시하는데 어떤 요일을 표시하느냐면 나는 한글 요일을 원해. 그러면 DDD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영문인데요? 아니요. 앞에다가 단 국가 코드 한글 이렇게 대괄호 열고 맨 앞에다가 달러 빼기 412 이렇게 국가 코드 찍어요. 우와, 그럼 정말 화요일이 나오네? 예,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게 있어요.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지.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이 한글 엑셀에서 그 작업을 뭐 예를 들어 뭐 돈이라던가 날짜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 또 시간도 그래요. 오전, 오후 이런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약속된 요일 뭐 또 시간 오전, 오후 이런 분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코드가 필요한데 원래 엑셀 2016 이전 버전에서는 이 국가 코드를 달러 우리나라가 빼기 KO KR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게 16 버전이 이제 되면서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너무 길어. 달러 412 이게 우리나라 코드.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여러분이 똑같이 DD를 쓰면은 어때요? 이렇게 쓰면은 영문 요일이 아니라 한글 요일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우와, 그래요? 네, 잊지 마세요. 여기 D를 4개 찍으면은 당연히 뭡니까? 화요일이 나와요. 이해되죠? 이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기억하면 돼요. 나 A만 기억할래. 그럼 A 쓰면 돼요. 달러 412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확인? 요렇게. 좋네. 이렇게. 이게 날짜예요. 날짜는 2 이상 2 이하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YMDA 스페셜 국가 코드 달러 뭐 412 그 다음에 DDD 쓰면 한글 요일 나와. 이렇게. 됐죠? 자, 시간으로 갑니다. 시간은 금이에요. 자, 시간은 7시 반, 8시 반 뭐 쭉 나왔는데요. 나 이거 시간 앞에 오전, 오후 이런 거 표시하고 싶어요. 저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범위를 잡고 컨트롤 1 이게 빠르겠죠? 자, 사용자 지정에 갔더니 되게 똑똑하죠. HMM 나왔어요. 짐작하신 대로 맞아요. H는 hour. 그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 얘는 한 자리고 얘는 두 자리고 모양이 자릿수가 안 맞네. 그죠? 이런 경우는 앞에 똑같아요. hour 하나 쓰면 한 자리. hour H를 2개를 찍으면 두 자리. 그래서 7 대신에 07 이렇게 표시해서 자리가 딱 맞게 표시가 되는 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M은 뭐예요? minute, 분이에요. 됐죠?
저는 AM, PM 쓰고 싶단 말이죠. 그럼 앞에다가 여러분이, 나 쓸 거야. AM, PM, 슬래시 PM.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AM, PM 이렇게 쓰면 앞에 AM이 나오는군요. 네, 이렇게. 확인? 돼요. 그죠? 이렇게 돼요. 좋군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AM이라는 말, PM이라는 말 대신에 오전, 오후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데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표시하고자 할 때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한글 코드 달러 412 또는 $-KO-KR을 써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컨트롤 1. 자, 여러분 여기 AM, PM 있죠? 얘 냅두세요. 맨 앞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뭐라고 쓰라고요? 대괄호를 열어줘요. 그리고요. 달러 빼기 412 대괄호 닫고 한 칸 띄고 어때요? 오전 나온다. 그쵸? 확인. 오전, 오후. 이해돼요? 네.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도 문제될 거 없어요. 저는 오전, 오후를 뒤에다 쓰고 싶은데요. 그것도 똑같죠? 이렇게 AM, PM 이 단어 있잖아요. 이거를 끌어다가 컨트롤 X 딱 잘라가지고 이 뒤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돼요. 확인. 네. 끝. 이게 날짜 시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서 조금 응용을 해본다면 이것도 된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시트 2에 예를 들어 날짜를 표시를 했어요. 여기 보통 우리가 시트에서 작업하고 다른 시트로 그 내용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번 달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2020 12월 현재 20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날짜다 이거예요. 날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날짜 있죠. 이 날짜를 요 시트에서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는. 네, 수식이에요. 는. 하고, 여기 시트 2에 가서 해당 날짜를 콕 집으세요. 그리고 엔터 꽝 쳐요. 왔어요. 왔다. 그래, 왔어. 그쵸? 이렇게 와요. 그럼 온 다음에 여러분이, 나 근데 이 날짜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2020년 12월, 12월 예를 들어 관리비 내역서 이런 걸 여러분이 뽑는다. 그러면 20년 12월 관리비 내역서 이렇게 말이 나오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데이터 내용은 얘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옷을 다르게 얘한테 다른 옷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컨트롤 1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러분 YMD 다 알잖아요. 20년이니까 YY 그 다음에 써요. 연 한글로 연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월 MM 월 그 다음에 관리비로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건물 관리를 한다 그러면 관리비 결산 보고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예요. 그게 되나요? 네, 확인. 잘 나와요? 멋있게 나와요? 이렇게. 되네? 그쵸? 그럼 보세요, 이제.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이 관리비 결산 보고를 매월 이렇게 뽑아야 된다면 다음 해는 1월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때마다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날짜가 만약에 1월달이다. 그러면 21년 1월 10일이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엔터를 치잖아요. 그럼 보세요. 21년 1월 관리비 결산보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도 셀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요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는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리죠. 예를 들어 고객이 있어요. 고객 이름 홍길동이, 김길동이, 이길동이, 길동이 시리즈만 잔뜩 쓰겠습니다. 조길동이, 박길동이, 홍길동이. 자, 이제 그만 쓸게요. 자, 고객 이름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를 이제 내야 돼요. 그런데 이 고객 이름을 그냥 이렇게 쓰니까 좀 멋쩍어요. 그래서 홍길동 고객, 김길동 고객, 이길동 고객, 조길동 고객, 이렇게 고객이란 말을 일단 화면에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컨트롤 키하고 범위 잡고 1. 자, 사용자로 가요. 그러면 G 표준 나와 있죠? 다 지워요. 여러분, 이 문자열 자체를 딱 하나로 인식하는 서식 기호가 있습니다. 바로 골뱅이. 골뱅이요? 예. Shift하고 2번이죠. 골뱅이. 이렇게 누르면 얘는 이 문자열 자체를 인식해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 문자열 뒤에 표시하고자 하는 단어만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고객. 띄어쓰기 한 칸 할까요? 이렇게. 됩니까? 확인? 오, 나오네. 그죠? 그럼 이거는 데이터가 홍길동 고객이 아니죠? 데이터는 홍길동이고, 그죠? 그리고 뒤에 고객이란 말만 화면에 잠시 보여줬을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꼬리가 없는데 그 뮤지컬 캐치의 그 고양이 의상을 입으면 꼬리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이 그런가? 네, 아무튼 그렇게. 이해되죠? 그런 원리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와 시간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 대해 공부를 해봤어요. 학습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표시 형식 맨 아래에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은 말 그대로 내가 다루는 데이터를 보다 눈에 잘 띄게 나름대로 형식을 지정해 주겠다. 누가? 사용자, 내가. 그러면 여러 형식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숫자 데이터의 사용자 지정 방법을 이 시간에 배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었어요. 그러면 이미의 셀에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넣어요. 0도 넣고요. 12도 넣고요. 123도 넣고요. 1234도 넣고 그 다음 데이터 띵디디디디디딩 이렇게 원하는 대로 넣으세요. 괜찮아요. 자, 넣은 다음에 이들 데이터를 내가 형식을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고 싶다 또는 모양을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 들죠. 컨트롤 키하고 1 물론 여기서도 고를 수가 있겠지요. 숫자 이렇게. 자, 근데 컨트롤 1 눌러서 보시면은 표시 형식 탭의 숫자와 관련해서 음수일 때는 어떻게 표시할 거니? 소수 자릿수는 없게끔 할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원하는 형식을 만들겠다.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면 형식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다 지워버리세요. 괜찮아요. 자, 지우고 저하고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그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데나 막 바꾸는 게 아니라요. 숫자 관련 서식 기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일단 숫자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샵이 있어요. 샵은 유효한 숫자, 유효한 숫자를 표시합니다. 이때 유효한 숫자는 0을 제외해요. 정말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샵이 숫자 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샵, 천단위, 여러분 천단위 구분기호 쉼표 찍죠? 쉼표 찍고 샵, 샵, 샵. 숫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샵이. 그러면 천단위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맞죠? 샵, 콤마, 샵, 샵, 샵. 그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다니까요. 0이 없어졌다. 그렇죠. 왜요? 0은 유효한 숫자라고 샵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다시 컨트롤 1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숫자가 0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0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는 0이라는 서식 기호가 있습니다. 얘는 모든 숫자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자리에는 0을 써줘요. 그러면 뭐냐면 1의 자리에 만약에 0이 있는 경우에는 그 0을 표시해 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샵, 콤마, 샵, 제로 이 기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됐어요? 확인? 0 나오네. 네, 이거예요. 우선 이게 가장 기본. 그러면 샵, 콤마, 샵, 제로 썼더니 100만 단위도 나오네요. 세 자리까지 쉼표만 찍어주면 그 앞에 숫자가 뭐가 나와도 얘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주게 됩니다. 똑똑하죠? 근데 저는 이 숫자가 너무 셀에 오른쪽으로 붙었어요. 여기를 약간 공백을 띄워주고 싶은데 공백을 띄우는 건 없나 보죠? 공백 그게 되게 민감해요, 여러분. 컨트롤 키하고 1. 공백을 띄울 때는 사용자 지정으로 와보세요. 자, 여러분. 공백을 표시할 때 서식 기호가 또 있습니다. 서식 기호가요? 네. 바로 언더바요? 네. 언더바. 0 옆에 왜 작은 그 일자 있죠? 자, 언더바. 요거예요. 이 언더바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공백을 표시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언더바가 공백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얘는 자주 적이지 못해요. 이렇게 언더바하고 빼기 이렇게 표시하면 이 언더바 뒤에 나온 문자만큼 공백을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더바 다음에 제가 빼기를 썼죠. 그럼 빼기 대신에 그 자리에 공백을 표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자, 제가 맨 뒤에다가 언더바 가로 이렇게 썼으면 언더바 뒤에 나오는 가로 개수만큼 나 공백 표시할게요. 그럼 한 자리 공백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말요? 확인. 어때요? 공백 생겼네. 이해됩니까? 컨트롤 1. 앞에 공백을 만들어 주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때는 요거를 지우고요. 앞에다 커서를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더바 하고 어때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어나 빼기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돼요? 네, 그럼 앞에 한 칸이 이제 공백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별로 티도 잘 안 나겠네요. 그죠? 이렇게. 요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원화 표시 기호를 한번 배워보자고요. 이게 만약에 돈이라면 컨트롤 키하고 1. 자, 돈이면은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원화 표시를 붙이던가, 원화 표시는 원화 표시 기호 있지요. 예, 원화 표시 기호가 있으니까 뭐 앞에다가 원화 표시 이렇게 넣으면 원화 표시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거죠. 요런 형식이에요. 그죠? 자, 컨트롤 키하고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나 원화 표시 이 기호 싫어. 한글로 원자를 쓰고 싶은데요. 그럼 맨 뒤에다가 한글로 그냥 여러분이 원 이렇게 쓰면 돼요. 한 칸 띄울까요? 네, 이렇게. 확인.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숫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다 보면은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양수도 있고 이렇겠죠. 내가 어떤 숫자를 다루는데 뭐 음수, 양수, 영 막 이런 데이터를 다룬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옆에 칸에 한번 써볼까요? 뭐 데이터가 뭐 23도 있고 그 다음에 1230도 있고 마이너스 15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300도 있더라.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우리 보통 이제 색상 표시할 때 음수인 경우에는 여기 음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음수는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이너스 표시 없었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양수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있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범위를 잡고 일단 이렇게 양수와 음수를 표시를 할 때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양수 서식을 먼저 써주시고요. 세미콜론 음수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0일 때 서식을 지정해 주면 돼요. 됐죠? 예, 요 규칙에 맞게끔 여러분이 쓰면 돼요. 일단 여러분 양수일 때 어떻게 표시하고 싶다고요? 나는 색상을 파란색 글씨로 표시하고 싶어요. 파란색 글씨. 그 다음에 세 자리마다 쉼표 찍고 싶은가요? 네, 그럼 난 샵, 콤마, 샵샵 제로를 할 거예요. 이게 양수예요. 더 쓸 거 있나요? 있으면 더 하면 돼요. 없는데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음수는 어떻게 표시하고 싶어요? 글씨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싶네요. 그럼 빨강. 그 다음에 마이너스 표시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샵, 콤마, 샵샵 제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세미콜론. 그 다음 0일 때 어떻게 표시할 거냐. 나 0일 때 이렇게 빼기 표시할 거야. 그럼 이렇게 0 대신에 빼기.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요? 네. 되게 간단하다.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응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보여드리죠? 컨트롤 1. 사용자 지정에 가서 일단 형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양수일 때부터 파란색 컨트롤 V, 파랑, 샵, 콤마, 샵샵 제로, 세미콜론, 그 다음 곧바로 음수로 알아들어요. 음수는 빨강색, 샵, 콤마, 샵샵 제로, 그 다음 0일 때는 빼기 표시만. 확인. 어때요? 우와, 정말 그렇게 나오네? 예, 이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전일 대비 300원 올랐어요. 뭐, 전일 대비, 돈이 마이너스 500원. 전일 대비 500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일 대비 돈이 1,500원 올랐습니다. 하하하. 그 다음에 똑같아요. 0. 그 다음에 전일 대비 돈이 하향 떨어졌습니다. 예, 바로 마이너스 300원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이 어떻게 표시하고자 하느냐면 올랐다. 양수예요. 전일 대비 돈이 오르면
빨간색으로 글씨를 표시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살표, 위로 화살표를 표시하고 싶어요. 화살표까지요? 네. 자, 이런 경우도 보세요. 원리는 얘하고 똑같아요. 살만 붙일 뿐이에요.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갑니다. 자, 맨 처음에 양수, 음수, 제로. 이 순서예요. 그럼 양수일 때 먼저 글씨 색깔은 빨강색. 그 다음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특수문자 쓸 수 있습니다. 미음, 한자키. 와, 특수문자 나오네요. 나와요. 자, 저는 이 색깔로 할게요. 요 기호로. 요거보다는 이건 상향가 느낌이고 요걸로 표시할게요. 확인? 다시. 제가 뭘 눌렀죠? 다시 한번. 미음 대신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기호 세모 들어갔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제로. 요렇게. 빨강색으로 요렇게 표시할 거예요. 세미콜론. 그 다음 음수일 때는요. 음수는 파랑으로. 좋아요. 파랑. 그 다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그 다음은 아래로 세모. 따닥.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샵, 콤마, 샵샵 제로.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0일 때는요. 빼기 표시해도 좋고 나는 그냥 0이면 0 이렇게 그냥 쓸래.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깔끔해. 좋아. 바로 요거예요. 이런 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벌써 우리가 엑셀의 어떤 고급 기능을 익히지 않아도 딱 봐도 어때요? 돈이 오른 거구나. 이건 떨어진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숫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숫자의 그 금액이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1억 2,345만 6,700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65만 원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큰 숫자들을 입력을 할 땐 어때요? 힘들죠. 동그라미 하나가 빠지면 의미가 완전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런 숫자를 화면에 표시하면 읽는 사람은 어떨까요? 읽는 사람도 곤욕이에요. 숫자가 크면은. 그래서 보통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단위 1,000원, 단위 100만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럼 단위 100만원 하면 어떻게 해요? 요거 여러분 100만원이면 어디에요? 자, 제가 보여드리죠. 쉼표 찍으면 빨리 보이죠. 100만원이면은 여기 100만원. 즉 100만원이 1의 자리로 표시돼요. 즉 단위 100만원 하면 1, 2, 3만 여기에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봐요. 100만원 단위니까 얘는 1억 2,300만원이구나. 얘는 3,700만원이구나. 그죠? 반올림하면 3,800도 되고요. 그죠? 그럼 100만원 단위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100만원 단위로 진짜 바꿔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없애버리고 요것만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컨트롤 키하고 1 눌러줘요. 그리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와야 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왔어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그 곱하기 표시 보이세요? 곱하기 표시는 뭐냐면은 셀의 너비에 맞게끔 이 내용을 어때요? 뒤에 곱하기 뒤에 공백 있죠? 공백을 셀의 너비에 맞게끔 반복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자리를 맞추고자 할 때, 그럴 때 요걸 사용합니다. 자, 제가 다 지울게요. 깨끗하게 지워요. 다 무시하고. 자, 여러분 일단 1000단위 어떻게 써요? 샵, 콤마, 샵샵 제로죠, 그죠? 요렇게 써요. 요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1000원 단위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1000원 단위, 요게 1의 자리로 오려면은 요걸 지우면 되는 거죠. 그런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워요. 이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1000단위예요. 1000원 단위. 단위 1000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만원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가 100만원 표시해 볼게요. 1, 쉼표. 그 다음 뭐예요? 샵, 콤마. 샵, 제로. 이게 100만원 아니에요?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맞죠? 그래, 100만원 맞다. 그럼 100만원이면 요 100만원이 1의 자리로 오려면, 즉, 얘네들 다 없애면 되는 거죠. 얘 100만원, 요 자리가 1의 자리가 되려면 얘네가 없애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또 성격이 급한 분들, 이렇게 말이죠? 이런 분 계세요. 이러면 그냥 1이에요. 100만원이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숫자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요것만 지우고, 난 여전히 100만원짜리야. 그럼 100만원짜리를 유지하려면 요 쉼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100만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조심. 그 다음에 여기도 조심. 샵, 콤마 이렇게만 써주는 거예요. 이게 100만원 단위 표기예요. 됐습니까? 확인? 깔끔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어때요? 이렇게 기사가 나면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얘는 1억 2,300, 얘는 3,800만원. 대략적인 값이죠. 딱 떨어지는 값은 아니고. 그쵸?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아도 돼. 대략적으로 이렇다는 것만 전달하면 돼. 이럴 때 여러분이 쓰면 좋아요. 됐나요? 예, 요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 여기서 이렇게 하죠. 제가 금액이 예를 들어, 1억 2,356만 7천원. 이런 금액이 있어요. 이렇게. 셀 서식의 영향을 받아서 나와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 밑에 1금 1억 2,356만 7천 원 정. 한글로 쓴다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 이거 한글로 보통 표시를 할 때, 는 해서 제가 위에 데이터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자, 똑같이 이제 복사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클릭하고, 컨트롤 키하고 1 눌러서, 자, 기타로 가보세요. 기타에 가면은, 숫자 한글, 이게 존재해요. 1억 2,356만 7천 나오죠? 그죠? 확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말보다는 1금 1억 2,356만 7천 원정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예, 우리가 어떤 어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부동산 문서 이런 거 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 자, 이거를 좀 더 똑똑하게 이제 제가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면, 컨트롤 1. 요거 일단 바꿔놓은 거 그대로 유지하고요. 컨트롤 1. 사용자 지정으로 오세요. 그러면 얘가 똑똑하게 DBNUM4, $KOKR 나오죠? DBNUM4가 뭐냐면 바로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코드예요. DBNUM4가. 그 다음에 $KOKR은 한국 국가 코드예요. 참고로 $KOKR은 $-412를 써도 똑같아요. 따라서 이런 애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앞에부터 쓸까요? 1금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1금 맨 앞이에요.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1 한자 1 요거예요. 바꾸기 됐죠? 그 다음에 금
한자로 또 바꿔요. 일금, 요 금자 맞죠? 예, 바꾸기. 자, 일금 썼습니다. 한 칸 띄고 1억 2,356만 7천. 맨 끝에 여러분 G표준을 지우면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뒤에다가 여러분 쓰고 싶은 말 뭐예요? 7천 원정. 이렇게 썼어요. 정자 붙이나요? 예. 이렇게. 아, 네네네네. 이렇게 되는군요. 네, 요렇게요. 확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셀 서식을 응용하면 됩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셀 서식은.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에 대한 사용자 지정 형식이었어요. 다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셀 서식 활용이에요. 그래서 셀 서식을 활용하여 뭔가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재밌겠죠? 자, 함께 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떠한 엑셀 문서이든 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열 머리글에 열 너비를 얼마가 됐든 여러분이 쭉 잡으세요. 뭐 Q10까지 잡으세요. R10까지 잡으세요. 이거 없어요. 일단 열 너비를 좁게 잡아보겠습니다. 한 2.2 이렇게 썼어요. 엔터 꽝. 열 너비가 좁아졌어요. 자, 이렇게 일단 열의 너비를 좁게 만드신 다음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영수증 양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영수증이요? 네. 우리 이렇게 어떤 회원이 회원권을 이렇게 구매했어요. 그러면 영수증 하나 끊어줘야 되죠. 그런 영수증을 만들 겁니다. 일단은 A열은 나 A열 안 쓸 건데 그럼 A열을 더 좁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B의 2번지부터 쭉 범위를 잡습니다. 쭉쭉쭉쭉쭉. 나는 K열까지만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네.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일단은 한 3칸 잡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B의 2에서 K의 4까지. 자, 이렇게 하고 병합 요거죠? 예.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쓰겠습니다. 클린 서비스. 예, 제가 무슨 청소업체를 운영한다. 클린 서비스 이용권 영수증.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하나 딱 썼어요. 머릿말이죠.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내용을 쓸 겁니다. 그래서 자, 내용은 여러분 여기 3개 병합을 할 거예요. 3줄, 여기도 3줄이요. 네. 병합해요. 제가 화면을 더 크게 키울까 봐요. 이 정도면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 정도면 보이세요. 자, 이렇게 3개를 병합을 할 거예요. 띵,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C의 5번지부터 K의 7번지 병합합니다. 여기까지 병합을, 그래요. 병합을 하죠. 띵,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이용권을 신청한 회사 상호명을 써줘요. 따라서 여기에는 상호명을 쓸 건데 잘 보세요. 상호명 이렇게 쓰면은 어때요? 글씨가 잘리는데. 그죠? 잘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다? 새로 쓰기를 하면 참 좋겠어. 그죠? 그리고 옆에 칸에 상호명을 하나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요. 건강의료 시스템. 이렇게 제가 상호명을 썼습니다. 앞에 더라는 말을 더 붙이죠. 더 건강 의료 시스템. 이렇게 제가 상호명을 썼어요. 우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애를 어떻게 새로 쓰기를 합니까? 네, 새로 쓰기 하는 방법은 클릭을 하고 요 애만
세로 쓰기. 자, 셀 서식은 여러분 여기 글꼴에서 옵션 단추 눌러도 셀 서식 대화 상자로, 여기서 눌러도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만나요. 바로 요겁니다.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1. 네, 이렇게 컨트롤 키하고 1을 누르면 글꼴, 표시 형식 탭, 맞춤 탭, 글꼴 탭, 테두리 탭, 채우기 탭, 보호 탭 다 나와요. 자, 우리는 이 중에서 맞춤 탭, 이 맞춤에서는 뭐만 하느냐면 글씨를 너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나, 예, 이 가운데라는 거는 여러분 얘네 세 개 보이세요? 예, 요 세 개 메뉴가 바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 메뉴 있죠? 예, 요게 바로 요거 세 개예요. 그 다음에 세로는 뭐냐면은 이 셀의 위에 글씨가 오게끔 할 건가요? 가운데인가요? 아래인가요? 이걸 결정하는 게 세로예요. 그리고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는 글씨가 정가운데 이렇게 동동 떠서 가운데 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글씨가 세로 쓰기가 돼야 되죠. 세로 쓰기는 바로 요겁니다. 아, 요거요? 네, 클릭.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네, 확인. 멋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에 대해서 글씨를 약간 45도 돌려야 돼요. 그래도 맞춤. 됐죠, 여러분? 맞춤 탭이에요. 요거 눌러도 45도 돌리는 건 됩니다. 세로 쓰기도 여기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여러분 그 아래 내려갑니다. 상호명 더 건강 의료 시스템 썼고요. 그 아래 이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와서 뭘 쓸 거냐면 서비스 요청 횟수가 몇 건이냐, 예, 클린 서비스를 몇 번 이용할 건지 이 고객이 이제 뭐 약속한 그 횟수가 있겠죠. 자, 그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칸만 병합을 할 거예요. 3개를요? 네. 병합. 그리고 씁니다. 서비스 요청 횟수. 이렇게. 이렇게요. 네. 그 다음 또 아래도 3칸 병합합니다. 그리고 또 써요. 뭐라고요? 서비스 요금. 그냥 이용 요금. 네. 이용 요금. 가로 열고, 1회당. 이렇게 썼어요. 엔터 꽝.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잘려요. 그럼 제가 열 너비를 넓힐까요? 이런 분 계십니다. 왜요? 얘를 넓히면은, 얘만 조차고 넓히면은 여러분, 그 밑에나 또 얘네들에 대한 거, 이해관계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아유, 좁아. 아유, 어떡해. 그리고 확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봬도 이거 3개 열이 한 칸으로 병합된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죠? 그 점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글씨가 잘리는데 우선 냅둬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뭘 하시느냐면 여기 보이죠, 여러분? 자, 요 옆에 2의 8번지부터 보이죠? 2의 8번지부터 H 보이죠? 예. 여기까지, I까지 할까요? 예,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병합을 합니다. 병합. 그리고 그 아래도 똑같이 4칸 병합합니다. 병합.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예. 5개인가요? 5개네요. 예, 5개 병합. 이렇게. 병합. 됐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칸, 여러분 2칸 보이죠? 요거를 병합해서 씁니다. 뭐라고요? 예외. 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아래 2칸 있죠? 요것도 병합을 하세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글씨가 이렇게 셀의 너비가 좁잖아요. 너비는 좁은데 글씨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셀의 너비를 넓히던가 아니면 넓히지 않다면 글씨를 크기를 줄여서 그 셀에 딱 알맞게
피팅 시키든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넓히는 게 힘들죠. 얘네들 간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두 개를 범위로 잡습니다. 잡고요. 곧바로 컨트롤 1. 셀 서식 단축키 컨트롤 1. 그리고 맞춤 탭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맞춤 탭에 보면은 셀에 맞춰라 뭐를 텍스트를 여기에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맞춰줘요? 네, 보여드리죠? 확인. 어때요? 글씨를 지가 알아서 작게 해서 들어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예외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다 뭐냐면 횟수, 그리고 여기는 요금, 돈에 대한 게 나올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리고 내려갑니다. 또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는 자, 범위를 잡습니다. 3칸. B의 10번지부터 범위를 잡아요. 그래서 D의 11번지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씁니다. 납부 금액 엔터 꽝. 됐어요? 납부 금액 2의 10번지부터 어디까지? K의 10번지 병합하고 그 아래 2의 11번지부터 K의 11번지 병합을 합니다. 됐어요? 요렇게 병합을 해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내용 여기 자, B의 12번지부터 K의 12번지 보이죠? 이걸 병합하고 여러분이 쓸 말이 있다면 엑셀에 이 병합을 하고 글씨 쓰는 건 간단한 일인데도 또 어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상기 금액을 뭐 정의 영수합니다. 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층의 병합이요. 쭉 똑같은 사이즈로 병합을 하면 돼요. 예, 병합을 해서 뭐 날짜 보통 쓰죠. 그래서 뭐 2020년 뭐 12월 뭐 15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또 병합을 합니다. 이 돈을 또 계좌이체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병합을 하고 입금 전용 계좌 이런 식으로 안내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아래줄 범위 지정하고 이건 여러분 편한 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농협이야 나는 카카오뱅크야 1, 2, 3, 4-1, 2-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다 됐죠?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항상 여러분 나는 이거를 프린트로 뽑아서 직접 누군가에게 줄 거야. 예. 그런다면 또는 메일로 누구에게 보낸다든가 하면은 윤곽이 뚜렷해야 돼요. 인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어때요? 윤곽이 뚜렷하지 않죠? 그래서 뭘 해줘라? 네, 일단 B의 2번지부터 전체 범위를 모두 잡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1 하고 어디? 테두리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뭐래요? 바깥쪽에 좀 더 굵은 테두리 하고 윤곽선 이렇게 눌러서 굵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안쪽은요. 안쪽은 실선으로 요거 안쪽 요렇게 들어가게 해줘요. 확인. 어떻습니까? 보다 깔끔하죠? 요렇게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외라는 거 보이죠? 여기 한 칸.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팔행이죠. 팔행부터 쭉 범위를 잡아서 행의 높이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행 높이. 자, 요렇게 나왔죠. 요것을 여러분이 뭐 한 30 이렇게 잡아줘요. 어떻습니까? 나온다. 그리고 여기 내용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2, 13, 14, 15 요렇게 우선 요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이들 범위의 안쪽의 셀 테두리 개선을 투명하게 해달라. 컨트롤 1 하고 이 안에 요 선 보이죠? 요것을 없애겠다. 없음 누르고 어디? 바로 요거 이렇게 취소. 확인. 어때요? 아, 깔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12, 13, 14, 15행을 좀 더 행의 높이를 얘가 위에가 30이었다면 얘는 행 높이를 오른쪽 눌러서 일괄적으로 적용할게요. 30 대신에 한 24, 23, 24 이렇게 해서 좁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자, 여기 예외 밑에 여러분 요거 보이죠? 나는 여기 예외가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 긋고 싶은데 이게 엑셀에도 대각선이 있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당연히 있다 마다요. 자, 컨트롤 1 요거 한 칸 클릭하고 컨트롤 1 눌러줘요. 자, 누르면 여러분 이게 멋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각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테두리 개선의 굵기, 종류 여기서 골라주면 돼요. 나는 좀 굵은 걸로 하고 싶어. 고르세요. 그리고 이게 편하면 요거. 아니면 양쪽 두 개 다. 이렇게. 저는 하나만 할래요. 네. 확인. 깔끔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여기 서비스 요청의 수 보이십니까? 서비스 요청의 수는 몇 회다? 요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는 여러분 보통 컨트롤 1 눌러줘요. 그래서 표시 형식으로 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G 표준 나오죠? 자, 보통 우리가 몇십 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샵 제로, 두 자리만 오면 샵 제로 이렇게. 그리고 한글로 회 이렇게 쓰죠. 회 확인. 그럼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한 달에 6개월 동안 서비스를 모두 10차례 요청했다. 그러면 10 쓰고 엔터를 치면 10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죠? 이렇게 서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 요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1회당 요금이 예를 들어 35,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5,000원이면 물론 35,000원 여러분이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그냥 쓰면 어때요? 이게 35만원인지 35,000원인지 빨리 와닿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 바로 서식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1 어떻게 해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쓰면 되죠. 이용요금 어떻게 해요? 원화 표시 붙일 건가요? 붙일 거면 원화 표시를 하나 써주세요. 쓰고 원화 표시 붙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해라? 네 빼기 하이픈 빼기 요 언더바 표시는 뭐냐면 뒤에 나오는 문자 개수만큼 공백을 줘요. 한 칸 공백 띄란 얘기예요. 이거 하기 싫으면 이렇게 여러분 띄워도 돼요. 네, 그냥 띄워요. 그리고 샵 콤마 샵샵 제로 이렇게 확인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데이터 쓰면 되죠. 1회 서비스당 35,000원이다. 35,000 썼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잘 나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납부 금액 계산해야 되죠? 자, 납부 금액은 여러분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답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납부 금액 공식을 우리 여기다 요 두 군데다 써볼 거예요. 우선 위에다 써볼게요. 는 계산이요? 네. 계산 여러분 이거는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엑셀에서 계산식을 쓸 때는 반드시 equal 이거부터 써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 엑셀이 나는 계산 작업 지금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10회 클릭. 이거 여러분 문자 아닙니다. 곱하기 35,000원 맞아요?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요? 계산돼요, 이게? 돼요. 믿으십시오. 엔터 꽝. 35만 원 나오네. 그렇죠? 그 다음 이 아래도 한 번 더. 왜요? 예,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요거 계산을 또 한 번 해도 됩니다. 자, 우리는 기초니까 한 번 더 계산할게요. 는 어떻게 해요? 서비스 요청해서 클릭하고 곱하기 1회당 요금이 35,000원이라 그랬지? 그리고 엔터 꽝. 아이고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위의 납부 금액은 한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착오를 일으켜서 돈을 35만 원인데 350만 원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5만 원 요거를 클릭하고 얘를 한글로 일금 35만 원정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요거 화면에 나타난 표시 형식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컨트롤 1. 자, 사용자 지정. 이때는 사용자 지정 곧바로 가는 것보다는 한글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건 기타에 있다 이겁니다. 숫자 한글. 이렇게 먼저 보기를 보고 한글이네. 그리고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얘가 다 바꿔놨어요. $KOKR DBNUM4가 바로 아라비아 숫자를 한글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KOKR은 바로 한글 코드. 그 다음 G표준 D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 정. 이렇게. 앞에다 한자를 쓰고 싶은 유혹이 있다. 그러면 한자 키. 바로 1금 쓰고 한자 누르면 됩니다. 이때 1금 두 개 범위 잡고 한자 키 누르면 이렇게 1. 자, 그 다음에 금도 한자로 바꿔요. 금 범위 잡고 한자 하나씩 나와요. 1금 이렇게. 됐죠? 바꾸기 됐어요. 한 칸 띄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겠다. 확인. 어때요? 그렇게 바뀌네. 예.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의 형식을 얘한테 딱 적용시킨 거죠. 됐어요? 그리고 1금 35만 원 정 35만 원 나오죠? 요것도 이대로 표시해도 되고 컨트롤 1 눌러서 나는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에 가서 G표준 나오죠? 나는 얘가 가로 열고 칸을 좀 띄어서 스페이스바 눌렀어요. 원화 표시 누르고 한 칸 띄고 샵 콤마 샵샵 제로 이렇게 답이 나오길 원해. 가로 닫고 이렇게요. 확인.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다음에 데이터 요청의 수가 5번인데 엔터 꽝 하면은 금액이 다 바뀐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이것이 바로 셀 서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제목은 뭔가 하이라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색상을 살짝 쿵 입혀주면 되는 겁니다. 클린 서비스니까 하늘색 계통으로 좀 넣어볼까 봐요. 예, 이렇게. 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셀 서식을 배운 것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엑셀의 셀 스타일 이용 방법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스타일 하면은 또 MS 워드 배우신 분들은 MS 워드의 그 스타일을 생각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맞고요. 이 스타일을 이용하면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 이 셀 서식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셀 스타일 메뉴를 이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비주얼한 엑셀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아요. 자,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었어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일단 그 셀 스타일이 여기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일단 보여드리죠.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B의 3번지에다 A열은 안 쓰겠다. 좁게. 자, 그리고 여기다 뭐 주차관리 이렇게 좀 써요. 여러분 쓰고 그 밑에 뭐 차량번호, 구분, 입차시간, 뭐 출차시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주차시간 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주차관리 보이죠? 여기를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병합을 딱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도 일단 빛의 속도로 123로에 1234 뭐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65, 5에 9000번 뭐 이렇게 두 개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구분은 얘는 승합차, 얘는 승용차 뭐 이렇게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입차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뭐 얘 오전 10시 반에 들어왔고요. 얘는 10시 40분에 들어왔고요. 출차는 얘는 12시 12분에 나갔고요. 얘는 예를 들어 15시 40분에 나갔어요. 뭐 이렇게. 주차 시간은 빼면 돼요. 는 출차 시간에서 빼기. 시간도 빼기가 되나요? 돼요. 날짜도 빼기 돼요. 모르셨죠? 네. 계산에 가면은 이제 계산식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빼는 건 다 뺄 수 있어요. 엔터를 쳐볼게요. 꽝! 1시 42분 나오는데요. 1시간 42분 주차했다는 얘기겠죠. 와닿지 않아요. 일단 기다리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계산식은 또 한 번 계산 또 하면 시간 낭비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첫 번째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얇은 십자가 채우기 핸들링 보이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끌든가 끌기 싫으면 더블 클릭 따닥 이렇게 5시간 나와요. 주차 5시간 했단 얘기겠죠. 자, 됩니다. 우선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다 작성했는데 중요한 거는 맹숭맹숭하죠? 그래서 디자인, 즉 서식을 지정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시간도 없고 서식에 대해 잘 모르겠다. 즉 여기 글꼴 뭐 또 맞춤 이런 거 표시 형식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 경우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셀 스타일 지정입니다. 자, 일단 주차 관리 클릭해 보도록 합니다. 띵. 그리고 셀 스타일 메뉴 보이세요? 홈 탭의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 아래 목록 단추. 자, 누르면 어때요? 데이터 및 모델, 제목 및 머리글. 이거 제목이잖아요. 제목 및 머리글에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어때요? 우와, 이쁘다. 그죠? 이렇게. 이런 여러 개 모델이 있으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요약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럼 이렇게 바깥에 클릭. 어때요? 아, 네, 이거로군요. 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또 차량 번호부터 여기 내용, 이 전체? 그럼 전체 범위. 셀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모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 여러분 만드는 거 어때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적용하는 건 너무나도 간단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셀 스타일이에요. 적용 하길 원하세요? 좋아요. 자, 제가 메모 뭐 형식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요게 좀 나은 것 같아요. 클릭 입력도 이쁘네요. 이렇게 끝 이렇게. 아, 이해됐어요. 이게 바로 엑셀의 셀 스타일 적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만족스러워 이러면 and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촌스러워. 이거 말고 제가 직접 저 회사에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이 중심 색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로 즐겨 쓰는 서식이 있어서 그렇게들 쓰라고 추천하던데 그런 게 있다고요. 회사마다. 그러면 이 스타일은 어때요? 안 되겠다 이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셀 스타일 여러분 보이죠? 자, 셀 스타일에서 다시 표준 눌러줘요. 자, 표준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입차, 출차, 주차 시간 다 소수점 나오죠? 표시 형식이 바뀌어요. 이때는 컨트롤 1 눌러서 나 시간이야. 시간 중에서도 두 번째 거야.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회사에서 이제 내가 좀 아는데 회사 규칙에 맞게끔 회사에서 추천하는 그런 양식대로 만들어서 두고두고 사용하려면 자 보세요. 주차 관리 일단은 자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 우리 회사의 중심색은 자 글꼴입니다. 글꼴에서 우리 회사는 주로 이렇게 연한 청회색을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 글씨 크기는 20 정도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글씨체도 얘는 굴림체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목은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제목 서식으로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자, 바꿨죠? 클릭하고 셀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새 셀 스타일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고두고 써먹을 제목을 새롭게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새 셀 스타일 보이시죠? 요거 눌러요. 그럼 얘가 테두리도 그대로 유지할 거냐 뭐 할 거냐 다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타일에서 뺄 거는 빼라 이거예요. 난 다 마음에 들어. 그러면 스타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스타일 이름을 헤드 또는 제목 헤드 타이틀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제가 썼어요. 확인? 됐습니다. 그럼 헤드 타이틀이라는 셀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차량 번호, 구분, 입차, 출차, 주차 시간. 자, 요거 여러분 보이죠? 요것도, 우리는 이렇게 지정합니다. 색상을요, 약간 노란색 계통을 써요. 근데 다른 색 눌러서 색상을 좀 연한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약간 노란색과 섞어서 할까요? 네, 이 색깔을 사용한다. 이렇게 골라요. 그 다음에 글씨체는 굴림체를 사용하고 굴림체 이렇게 써요. 굴림체를 사용하고 글씨 크기 1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글씨 크기는 14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 기울임꼴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래쪽에 바로 굵은 아래쪽 테두리를 이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주로 쓰는 게 바로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것도 범위 잡고 여러분이 이 스타일도 새 셀 스타일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뺄 거는 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시 형식은 이게 아닌데요. 그럼 빼면 돼요. 이렇게 표시 형식은 적용 안 할 거예요. 그럼 빼요. 나머진 적용할 겁니다. 그럼 그대로 유지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스타일 이름 여기에다 여러분이 스타일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헤드 헤드2 이렇게 이름을 제가 쓸게요. 확인 됐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은 뭐 아주 간단한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를 보죠. 데이터 내용에서 이 표시 형식 있죠. 특히 시간. 이런 시간이 있는데 요 두 개의 시간들 있죠. 요 시간. 요것만 두 개 잡을게요. 이 시간의 표시 형식을 오전, 오후, 몇 시, 몇 분 이렇게 여러분이 쓰고자 해요. 그러면 자, 범위를 잡고 컨트롤 1을 눌러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뭐라고 쓰냐면 오전, 오후를 표시하는 거는 여러분 달러 대괄호 열고 달러 빼기 412 또는 달러 KO KR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 한국 코드예요. 그리고 AM, PM, AM, PM 이렇게 쓰면 돼요. 한 칸 띄고 시간 HH 이게 시간이에요. 한글로 나 시라는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시. 그 다음 분 MM 하고 분 이렇게 나 이렇게 시간을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표시 형식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확인. 달러 412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오전이란 말 대신에 AM, 오후라는 말 대신에 PM 이렇게 나와요. 확인. 어때요? 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두고두고 사용할 거라면 셀 스타일에서 뭐 참고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여기 다 등록되어 있죠? 자랑스럽게? 예. 그러면 새 셀 스타일에서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뭐 글씨 크기나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글꼴 나오죠? 그러면 글꼴에 대한 것도 여러분 이게 싫으면은 바꾸면 돼요. 아니면 나는 글꼴은 중요하지 않아. 글꼴은 뺐으면 좋겠어? 그럼 빼요. 그리고 다른 애들만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됩니까?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요? 예, time style, time one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면 되죠. 확인. 됐어요. time one. 그럼 여기 주차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간의 경과잖아요. 몇 시간 몇 분이 흘렀다. 이 경우도 여러분이 업무에 활용을 해야 한다면 이것도 컨트롤 키하고 1 눌러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용자 지정에서 이거는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시간 HH 하고 한글로 어렵게 생각 마세요. 시간 몇 분 분 1시간 42분 동안 주차했단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때 공하나보단 그냥 하나가 낫겠죠? 따라서 H를 하나만 표시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확인. 이렇게. 이럼 눈에 이제 좀 들어오죠. 그럼 요것도 시간이 경과하는 어떤 문서 작성이 여러분 업무에 많이 비중이 있다면 셀 스타일에서 이것도 또한 새 셀 스타일 적용을 하셔서 글자 크기는 나중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바꿀 거야. 빼요. 됐죠? 테두리도 뭐 별로 필요 없어. 그럼 빼요. 다 불필요한 건 뺍니다. 그리고 스타일 이름을 뭐라고 써요? time to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확인.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서식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요. 제가 편의상 입고관리라는 문서를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면 이런 문서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이제 각각의 서식을 지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스타일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디자인을 해야만 하고 표시 형식을 바꿔야만 하는 수고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입고관리 대장? 나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거 있어. 나 이거 헤드 스타일 요거 지정해야겠다. 어때요? 정말 편하죠? 네. 그 다음에 번호 품목. 요것도 뭐 굳이 다른 색상 필요 없잖아? 셀 스타일에 헤드 투. 요거 적용하자. 이렇게. 정말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입고 시간도 이거 눈에 빨리 안 들어오니까 요거보다는 나 시간에 대해서 참 지정해 놨다. 타임 1 요걸 적용할까? 타임 2가 나은가? 타임 2는 안 되겠지? 현재 입고한 시간이니까 타임 1이 낫겠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상 많이 쓰는 양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내용들, 뭐 돈이면 돈에 대한 부분, 또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시간이라면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셀 스타일을 지정하면서 참고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선 오른쪽 누르면 수정도 가능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글꼴에 제가 체크를 안 했잖아요. 스타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 입고 시간 요 보이죠? 얘네들 글씨 크기를 10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일에 적용을 따로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됐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만들어 놓은 그 글꼴의 영향을 그대로 주지 않으면서 이 형식에 대해서 바꿔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셀 스타일과 관련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요즘은 재택근무다 뭐다 해서 이 엑셀 업무를 예전에는 데이터 양이 별로 없고 또 1인이 처리할 그런 업무 양이었다면 요새는 데이터의 양이 많고 각각의 데이터를 협업해서 분석하고 요약하는 그런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원들 간에 셀 스타일을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불러다 써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만약에 이 문서를 공유를 해서 쓰게 되면은 이런 스타일이 어때요? 팀원들 각각이 각각 만들다 보면 어때요? 많아져요. 여러 명이서 작업하면 그런 일 생겨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스타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엑셀 문서의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규모가 커지면 엑셀의 원래 속도는 빠른데 이 문서를 열 때 유난히 얘가 힘겨워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문서의 양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항상 생길 거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 스타일 있죠. 여기서 안 쓰는 거를 딱딱딱 정해서 필요성이 없어요. 별로 많이 사용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일회성만 쓰고 말 건데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회성 쓰고 말 거는 여러분 스타일 만들 필요 없어요. 두고두고 써먹을 거. 예, 그런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거 시간 이거요. 이거 한 번 쓰고 말 건데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버릴 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오른쪽만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 누르시면은 삭제라는 메뉴가 존재해요. 보이죠? 예, 바로 이 삭제 메뉴를 눌러주면은 깨끗하게 지워져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이 삭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하고 추가 삭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 스타일은 좀 깔끔하게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엑셀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영역입니다만 이 영역 외에 다른 영역이 있다면 여기 유저 디파인드 사용자 지정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지우고 이 내용을 반복하여 작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